안녕하세요. 오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뉴스 많이 보셨죠? 집주인 정보는 이제 앱으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보는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반려동물 키우세요? 같이 사는 애인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집주인이 공식적으로 묻게 될 수도 있다는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미 시행 중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어떤 구조인지, 사생활 침해 차별 논란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전월세 계약할 때 어떤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할지,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지 기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로 우리 임대차 시장은 집주인 정보는 최대한 열자, 세입자는 보호하자라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주인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준 사람인지, 보증사고가 난 이력이 있는지까지 꽤 깊은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죠. 반대로 세입자는 이름, 연락처 정도만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신용도나 과거 연체 이력은 사실상 알 수 없는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만 너무 까이고 세입자 정보는 너무 가려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커진 겁니다. 지금 논의되는 새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HUG, 이른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해서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더 빨리,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에서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이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정보를 맞교환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을 기획 중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집주인 정보는 더 투명하게, 대신 세입자 정보도 일정 부분은 집주인에게 열어주자입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 관련 주요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가 가진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략 이런 정보들이 공개됩니다. 집주인이 HUG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건인지, 보증 가입이 제한된 집주인인지,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보증금을 잘 돌려주는 사람인지, 전세 사기 위험이 큰 임대인인지를 미리 걸러보는 기능입니다. 조회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서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에 가면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HUG 안내에 따르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가입, 이력, 전세금 반환 사고 이력,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일 현장에서 집주인이 자신의 안심전세 앱 화면을 열어 세입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의 예비 세입자가 한 달에 조회할 수 있는 횟수는 3회로 제한되고, 집주인에게는 언제, 누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문자 알림이 갑니다. 요약하면 예전에는 전세 계약을 다 하고 입주까지 마친 뒤 집주인 동의까지 받아야 겨우 사고 이력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상당히 핵심적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민간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구상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으로 의무화된 공공제도가 아니라 서로 동의한 사람들끼리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받는 프리미엄 계약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제공하게 될 정보 예시는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전월세와 공과금 납부 이력, 연체 여부, 계약 갱신 여부 등 돈을 제때 잘 냈는지를 보여주는 신용성실도 데이터. 이전 집주인이 이 세입자는 집을 잘 사용했고 약속도 잘 지켰다는 식으로 남기는 추천평판 기록. 신용점수 같은 금융 데이터에 생활 패턴 등 일부 비금융 데이터를 합쳐서 만든 리스크 프로파일, 즉 이 세입자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 쪽에서 받아보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대상 주택 등기부를 분석한 근저당 선순위 권리 등 권리관계,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예상 반환, 위험,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공공제도에서 일부 제공되지만 민간 서비스에서는 이를 자동 분석해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점수나 등급 형태로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가 서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약관과 동의서에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어디까지 제3자 제공을 허용할지 등이 사전에 정해지고 그 조건에 동의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으로 다 까라가 아니라 동의 기반 민간 서비스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가깝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즉 세입자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는 거냐를 좀 더 파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기사와 방송에서 소개된 스크리닝 서비스 설계안을 보면 집주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정보 후보는 꽤 넓습니다. 임차인의 최근 3년간 임대료 월 세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평가, 신용도 등 금융신용 정보, 반려동물 보유 여부, 흡연 여부, 동거인 유무, 차량 보유 여부, 집 훼손 여부, 주거 시간대 같은 생활 패턴 정보, 그리고 근무 직군이나 고용 형태, 소득 수준 같은 경제력 정보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인 여부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식 문서에 애인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넣은 건 거의 없고 언론 보도에서 동거인 유무를 설명하면서 애인도 있으세요? 같은 표현을 써서 시청자의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소개한 겁니다. 동거인이라는 개념이 배우자의 인룸메이트 가족 등 같이 사는 사람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서 동거인 항목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애인과 같이 사는지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차별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지급 능력, 과거 심각한 분쟁 이력처럼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는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지만 흡연, 반려동물, 동거인, 생활 패턴처럼 매우 개인적인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하는 건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정보가 쌓이면 저소득층 청년 비정규직 비혼 동거 등 특정 그룹이 좋지 않은 세입자로 낙인 찍혀서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제도 서비스는 전세 사기 이후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평등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헌법적 문제와 바로 부딪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열수록 사기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누군가는 더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집주인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검증이라고 느낄 수 있고 세입자는 약자인 내가 또 한 번 면접을 보는 구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쟁점은 4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 어떤 정보까지가 정말 임대차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그리고 그 최소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둘째, 동의 구조가 정말 자유로운 선택인지, 아니면 동의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식의 간접 강제가 될 위험이 있는지. 셋째, 공공제도는 어디까지, 민간 서비스는 어디까지 역할을 나눌 것인지. 공공은 전세금 미반환 사고 같은 안전망에, 민간은 보다 정교한 신용평판 평가에 집중하게 할지 등이 논의됩니다. 넷째, 취약계층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지입니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렌털 크레딧 체크,
영국의 레퍼런스 체크 등 임차인 스크리닝은 이미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그 때문에 인종소득 직업에 따른 주거 차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입장에서 당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실 때 HUG 지사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의 보증 이력과 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습관은 꼭 들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회 절차와 가능 항목은 국토교통부 HUG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는 아직 내년 초 출시 예정인 민간 서비스 단계입니다. 어떤 정보 항목이 최종적으로 들어갈지, 약관이 어떻게 작성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토부, 국회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붙일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의 사생활 정보, 특히 동거인 생활 패턴 직업소득 같은 민감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인지 동의를 거부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설명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기사, 협회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수준이고 최종 적용 내용과 권리 구제 절차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HU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1.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의 애인 여부, 직업, 소득까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A1. 현재 논의 준비 중인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구상에는 세입자의 경제력, 정보소득 고용 형태 등 반려동물 흡연 여부, 동거인 유무, 생활 패턴 같은 항목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동거인 유무에 애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애인도 있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겁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아직 민간이 준비 중인 동의 기반 서비스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최종 약관에 들어갈지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또 공공제도인 임대인 정보조회와 달리 세입자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까지 볼 수 있게 허용할지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규제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애인 직업 소득을 다 까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종 약관과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지금 당장 어떻게 쓰면 되나요? A.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 이 집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HUG 지사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보증 이력과 사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 가능 시점, 필요한 서류, 앱 기능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HUG 공식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 공지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3. 제가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면 집주인이 바로 알게 되나요? A3. 네, 정부와 언론 보도를 보면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누가, 언제 자신의 정보를 조회했는지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비 세입자 1인당 월 3회 조회 횟수 제한도 걸려 있습니다. 이건 특정 집주인을 과도하게 조회해서 괴롭히거나 호기심으로 여러 집주인 정보를 마구 검색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회했다는 사실이 집주인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설계된 것은 아니니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Q4.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에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이 서비스는 상호 동의가 전제입니다. 즉,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우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더 자세히 보고 계약하자고 선택했을 때만 작동하는 모델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나는 꼭 이 서비스를 써서 세입자의 정보를 보고 싶다는 집주인과 사생활이 너무 걱정돼서 동의하기 싫다는 세입자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그럼 이 서비스에 동의하는 다른 세입자를 찾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서 간접적 강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까지를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가 출시된 뒤에는 약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세입자 입장에서 이 변화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좋은 점도 있나요? A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집주인 리스크를 계약 전에 훨씬 더 잘 걸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나 민간 스크리닝 서비스를 통해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미리 보고 위험한 집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점은 신용점수, 소득, 직업 형태, 동거인 생활 패턴 같은 요소로 세입자가 평가되면서 저소득층, 청년, 비정규직, 프리랜서, 비혼, 동거, 가구 등은 원하는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를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볼 수 없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검증인지, 나머지는 사생활 존중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Q. 지금 당장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A6. 우선 공공제도로 이미 열려있는 임대인 정보조회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HUG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안전망이기 때문에 집주인 리스크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민간 스크리닝 서비스에 대해서는 첫째, 이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지, 둘째, 요구하는 정보가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셋째, 동의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상하다 싶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너무 좋거나 서류 확인을 싫어하는 집이라면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게 내 보증금과 내 사생활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 볼 것 세 가지. 첫째,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집주인 보증 이력과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사는 지역 HUG 지사 안심전세 앱 기준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째,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지, 약관과 동의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관련 플랫폼 공지, 언론 보도를 통해 차분히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향후 집주인이 나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이 정보가 정말 임대료 지급 능력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나에게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내년 초 등장 예정인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이후 달라지는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결국 원하는 건 보증금 안 떼이고 분쟁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정보는 더 많이 열리고 프라이버시는 더 많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HU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식 기관과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전월세 계약 앞둔 가족 지인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차분하게 정리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